목요일 밤 구해줘 스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옥션 만기일이었던 오늘 굉장히 무난하게 잘 지나갔습니다. 글로벌 투자하는 골드만삭스가 내년 말 코스피 지수에 대해 2,800선까지도 돌파를 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6%로 제안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1,070원 선까지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내년까지 우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예측 속에서 오늘은 양시장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죠. 자,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0.41% 하락한 2,475선에서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0.02%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840선으로 마감해줬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지수를 받쳤습니다. 각각 3,540억, 외인이 4,900억가량 사들였음에도 오늘 기관의 차익 매물이 강했죠. 기관이 8,610억 이상 덜어내면서 코스피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수급 흐름은 비슷했습니다. 외인이 그래도 오후 들어서 매도 물량을 줄여내면서 순매수로 전환해줬고요. 개인이 820억 이상 사들이면서 코스닥을 받쳐냈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도 살펴볼 텐데요. 교촌 F&B 안 볼 수가 없죠. 코스피 상장 첫날 상한가 도달입니다. 29.9% 상승하면서 31,000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고요. 특징 테마로는 해운주 꼽아봤습니다. 상해국제해양운임 사상 최고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해운이 상한가고요. 구해줘 스탁의 효자 종목입니다. HMM 오늘도 10%가량 상승 탄력 유지하고 있고요. 페노션 등도 함께 상승 마감입니다. 자, 이어서 저온 유통 관련주 콜드체인 중에서도 오늘은 풍국주정과 태경케미컬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아이스 관련 기업만 선별적으로 올랐는데요. 풍국주정은 9.35% 상승, 태경케미컬은 오늘도 상한가 도달입니다. 자, 이렇게 화이자가 백신을 분말로 출시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국내에서도 수혜주를 계속해서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주 중에서도 특히 오늘은 아미노로직스의 흐름 눈에 띄었죠. 장중 2,620원 선까지 고점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17.4% 상승하면서 오늘은 2,390원에 마감 지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면 화이자 백신 관련주 중에서도 순환매가 돌면서 진작에 올랐던 종목들은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일약품과 우리바이오 꼽아봤는데요. 오늘은 각각 8%대 또 5%대 하락으로 마감한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또 상승과 하락했던 종목들 또 어제와 비슷하게 반반으로 나뉘었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종목을 미리미리 구해봐야 할까요? 저희와 오늘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TV로 보고 계신 분들 유튜브에 MTN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소통하시면서 전략들 점검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뉴페이스 전문가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등장하실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도 우리의 수익을 위해 새로운 두 분의 조합이 등장했습니다. 목요일 밤에만 만날 수 있는 두 분의 조합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고대환, 전정호 전문가 나와 계시네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 처음 만나 뵙는 자리가 될 텐데요. 오늘 고대환 전문가님, 먼저 MTN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머니투데이 구해줘 스탁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대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시장 함께 살펴보고 보내주시는 고민들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나왔으니까요.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든든합니다. 제 사연 이렇게 맡겨봐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쏙쏙 드는데요. 이어서 전정호 전문가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정호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 및 그 종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여러분의 이제 고민거리나 이런 부분들, 시황에 대한 부분, 종목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드리는 그런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두 분의 활약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종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먼저 저희에게 사연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문자와 게시판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살까요 하는 질문들 계속 남겨주셔도 좋은데요. 문자란이 짧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빨간 버튼 있을 텐데요.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글쓰기 버튼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마음껏 또 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내일장은 어떤 종목을 미리미리 볼까요? 하는 질문과 함께 어떤 업종이나 테마 내에서 종목 찾으시는지 또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보시는지 이런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들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들 보내주시고요. 사연들 받아보는 동안에 저희는 오늘도 함께 하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고대환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한마디로 먼저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코스피 시장 한마디로 조커라고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캐릭터가 조커인데요. 오늘 아쉽게 약보합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우리 거래소 시장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 저 또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변동성에 대한 경계심은 항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조커라고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개인들이 매수세로 지탱을 해주다가 최근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으로 이동을 하였고 외국인들이 최근 3조 원 이상의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우리 거래소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11월 들어서 코스피가 9%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급격한 연이은 상승 랠리에 따른 부담에 의해서 매물 출회가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 좀 연동이 되어서 우리 증시가 좀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외국인들의 투자 동향과 미국 내 이슈들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월까지의 상승은 무난해 보입니다만 이후 계속 달려간다기보다는 중간중간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완만한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상황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바이든이 당선이 됐습니다만 블루웨이브가 무산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바이든 정부가 계획했던 정책의 속도라든지 규모 차원에서 조금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내년 취임 직후 정확한 방향성이 제시가 되겠지만 여야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요원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고 더 이상 재정 정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상승 추세는 유효해 보이고요.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바이든이 중일 간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미일 안보 조약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바이든 역시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강도는 조금 약할 수 있지만 중국에 대해서 보호무역주의라든지 그런 이제 강력한 대중 정책들을 펼칠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보이고요. 하지만 이 부분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는 점이 중국이라는 시장이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와 다르게 중국은 내수 시장이 GDP 성장률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국가이기 때문에 올해와 똑같이 내수 대순환 전략을 밀어붙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권에서 조금 벗어나는 방향으로 내년에도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G2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 성장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리 거래소 시장의 성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짚고 나가야 할 부분이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 오늘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1120원 선이 깨지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00원 선까지도 아래로도 보고 있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최근에 정말 공격적으로 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이끄는 장세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증시는 계속 레벨업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내년 3월까지 공매도가 금지된 점 연장이 됐죠. 3월까지. 그리고 뉴딜 펀드라든지 이제 다양한 ETF 상품들에 추가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점 등등 확실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훨씬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백신 기대감에 부합하는 현실 적용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현재 급등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에 목매어 있기보다는 연말 그리고 내년 초로 갈수록 조금 움직임이 덜했던 코스닥 시장을 통해서 단기 순환매를 노리는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상승에 안주하지 않고 조금 경계하는 태도 가지면서 시장 바라보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잠깐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코스피 시장인데요. 올해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이 3월 달부터 시작됐던 1차 팬데믹 구간은 좀 없다고 생각을 해보고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은 없는 셈 한번 치고 바라봐 주시면은 여기 지금 2100 부분에서 2300 부분에 연초 횡보를 하다가 동학 개미 운동에 의해서 이제 여기 돌파를 이 부분에서 8월 달에 돌파를 했고 다시 이 구간 2450선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2350선 한 3개월 동안 또 횡보 기간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개인 투자자들에서 외국인 투자자들로 이제 손넘김이 발생하면서 강력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발생으로 최근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우리 거래소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신고가 경신을 했고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이 추세가 이어지다가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2450선을 이제는 저항 구간이 아니라 지지 구간으로 삼아서 조금 완만하게 하락을 하더라도 이 구간 내에서 횡보를 하다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3000선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구간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코스피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알 수 없는 조커의 오늘 코스피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하지만 환율과 함께 외인이 수급이 좀 받쳐주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라는 부분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또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바로 전정우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스닥 시장도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코스닥은 어떻게 정리해 주실까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코스피는 그러니까 형님 먼저 가고 아우는 좀 뒤따라서 가자 뭐 이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코스피가 연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고 그 상승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분 때문에 뭐 지수가 약간 흔들렸는데 그 외국인 선물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2조 6천억 정도 이제 매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누적 매수로는 이번 달 들어서. 근데 오늘 하루 동안에 이제 등락폭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제 그 박스권에서 지루한 완만한 이제 박스권 형태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도 그런 이제 코스피 시장하고 같이 좀 연동이 된 흐름이 있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우선은 좀 쉴 만큼 쉬었으니까는 조금 그 윗방향으로 좀 가자. 요런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어차피 오늘은 이제 목요일 시장이고 내일은 이제 금요일이란 말이죠.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매물 소화 과정 또는 뭐 추세 상승에 대한 부분도 물론 가능하겠지만서도 코스닥 시장 중요한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그 형님이 먼저 갔으니까는 아우도 같이 뒤따라가자.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단기적으로 지금 3일, 3, 4일 동안의 박스권, 그러니까 좁은 박스권 형태로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830선 언더에서는 들어주는 형태고 850선 상태에서는 조금 이제 그 차익 매물 좀 나오는 형태로 이런 이제 박스권인데 단기적인 부분. 하지만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을 좀 바라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코스피 형님 먼저 가고 뒤따라가는 코스닥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요. 박스 하단에서 상방을 보자라고 코스닥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할까요? 저희는 바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고 오늘의 종목 구하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다 더 많은 사연과 함께 더 다양한 종목들 구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연 만나볼 텐데요. 자, 아직도 사연 못 보내신 분들 저희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 받는 문자 번호란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내일장 어떤 종목 살까요? 어떤 것 좀 보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구해줘 스탁은 우리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더 자세하게 업종이나 테마에 대한 내용들 남겨주셔도 좋은데요. 그렇게 좀 길게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5글자 먼저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검색해보시면 저희 MTN 구해줘 스탁 링크 보이실 겁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버튼 깜빡이고 있죠. 이 버튼 클릭하셔서 게시판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글쓰기 버튼 있으니까요. 바로 클릭하셔서 누구든지 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저희 구해줘 스탁이 첫 방문이신 분들은 상단의 베스트 사연들도 잘 참고하셔서 사연 계속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사연 바로 함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연들 들어와 있을지 사연창 열어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끝번호가 1234예요. 김명자 시청자님의 사연 열어보겠습니다. 자, 요즘 바이든 관련주 뭐 없을까요? SOC 쪽 괜찮다고 하던데요. 라고 짧게 남겨주셨네요. 자, 김명자 시청자님 어떻게 구해드리면 좋을지 화면으로 정리해보시죠. 자, 바이든 관련주 중에서도 SOC, 사회간접자본입니다. 아직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뭐 교통시설이라든지 뭐 상하수도, 공업단지 등을 포함한 관련주들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연 바로 전정호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SOC는 저희가 아직 이제 막 관련주를 찾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 다뤄보는 업종이기는 해요. 이 테마 내에서 어떤 종목 좀 찾아볼까요? 쉽게 말하면 최근에 이제 뉴스 상태에서 그 한국판 그린 뉴딜이다, 뭐 요런 이제 섹터하고 연동이 된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이제 뭐 SOC인데 그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 이런 이제 용어적인 부분보다도 일단은 국제 원자재 시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원자재 시세에서 구리값이 그 2018년 이후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 유가도 박스권이지만서도 한 40불 이상의 그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이든 시대에서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항상 이제 부각이 되는데, 친환경적인 부분의 이면에는 그 유가 상승이 저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결국은 원자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중국 쪽에 대한 부분도 중국 쪽에서 SOC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뉴딜 정책에 대한 부분이 같이 하나의 이제 틀 속에서 그 큰 맥락 속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전략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이제 좀 김영자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이제 바이든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SOC 관련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오늘 종목을 하나 딱 들고 나왔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양철관은 일단은 좀 가벼운 종목이죠. 어떻게 보면 가벼운 종목인데 1,000원짜리 종목입니다. 최근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된 그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SOC에 대한 부분, 글로벌적으로 원자재에 대한 부분, 중국 쪽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테마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가벼운 종목이지만서도 탄력성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좀 보고 있다가 동양철관이라는 이제 종목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요. 잠깐 이제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는 항상 길게 보시는 걸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2019년 4월 달부터 해서 현재까지 흐름입니다. 현재까지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바닥을 쭉 그리다가 한번 물량을 털었어요. 그리고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면서 다시 또 횡보 구간이 지금 나와 있는데 차트를 길게 보시다 보면은 그 역헤드앤숄더에 대한 부분으로 거의 이제 좀 나오는 형태죠. 지금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2019년에 대량 거래 한번 일어났고 그다음에 2020년도 2월 달에 한번 이렇게 이제 거래량들이 그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끌어올리고 매집화 과정이 거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도 이제 그 거래량이 줄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뭐 거래량이 약간 좀 점진적으로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박스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흐름입니다.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거래량이 수반이 돼서 지금 오늘의 고점인 1,500원이나 1,600원 정도를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전고점까지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좀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갖고 나오게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동양철관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저희 가격 전략도 함께 세워주셔야 합니다. 예, 가격 전략 현재가 이하 매수, 죄송합니다. 예, 목표가 손절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가 이하 매수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분봉으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30분봉이고요. 30분봉 상에서 우선은 그 1,400원까지는 좀 열어두고 좀 그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1,400원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고 1,040원입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1,040원 현재가 이하 1,040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최근에 그 지금 21이평선인 1,030원 라인이 이탈되면은 살짝 비중만 줄이시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박스권 상단에서 하단까지 열어두고 보는 전략이기 때문에 1,030원을 이탈하면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고 만약에 1,000원 미만으로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하면은 비중 축소한 부분을 다시 담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말씀드렸다시피 전고점인 1차 목표가는 1,13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고 2차 목표가는 뭐 추후에 또 AS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굉장히 자세하게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1,040원부터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보시고요. 손절가는 1,030원부터는 비중을 좀 줄이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1차적으로 목표가 1,13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보면서 수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빠르게 또 다음 사연 열어봐야겠죠? 이번엔 어떤 사연들 들어와 있을지 함께 찾아보시죠.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이분의 사연 눈에 띕니다. 끝번호 5628 오수빈 시청자님의 사연입니다.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내년까지 들고 갈 만한 반도체 쪽 추천 종목이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수빈 시청자님은 어떻게 구해드릴지 화면으로 키워드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는 고대환 전문가에게 또 사이좋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도체 업황이 이제 좀 좋아질 거다라고 또 시청자님 보셨고요. 내년까지 들고 갈 반도체 종목 찾으신다라고 합니다. 생각나시는 거 있을까요? 저 또한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업황이 내년까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은 테스라는 종목입니다. 테스 추천드리고 이 테스라는 종목은 대표적인 반도체 증착 장비 업체이고요. 낸드 플래시 공정에 많이 쓰이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73%나 되는 회사인데 삼성전자가 이번 3분기 IR에서 낸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일본의 도시바라는 회사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도시바가 키옥시아로 이번에 이름을 바꾸면서 이 키옥시아가 업계 2등 기업인데 얼마 전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회사와 무려 10조 원 규모의 낸드 플래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이 3사가 지금 현재 과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D램 쪽보다는 이 낸드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낸드 시장은 현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2위인 키옥시아가 10조 원가량의 투자를 밝혔으므로 이번 3분기 IR에서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 투자에 대한 청사진을 밝힌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낸드 플래시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기존의 낸드 플래시가 이제 옆으로 눕히는 구조였다면 이 3D 낸드 플래시는 이제 쌓아 올리는 적층 방식으로 이 방식이 굉장히 효율이 좋다고 해요. 이제 한 128단까지는 이제 싱글 스태킹이라고 해서 구멍을 한 번에 뚫어서 그 회로를 연결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160단 혹은 190단까지 쌓아 올리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160단과 190단 같은 경우는 싱글 스태킹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너무 높게 쌓았기 때문에 한 번에 구멍을 뚫을 수 없어서 이제 기착점이 중간에 필요한데 그 기착점을 통해서 두 번에 걸친 공정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이제 더블 스태킹이라고 하는데요. 이 더블 스태킹을 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공정이 두 번 들어가니까 뭐 완주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삼성전자 낸드향 장비 업체들, 소재 업체들은 상당히 수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시니까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2차 전지 섹터와 같은 이제 테마를 가진 종목들은 최근에 급등세를 많이 보이기도 했고 그에 반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가치 평가를 받은 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테스가 제가 테스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향 낸드 플래시 관련된 업체들을 좀 살펴보시고 담아 두신다면 나중에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드리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목표 손절가 설정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 전정호 전문가님께서 차트를 좀 길게 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잠깐만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짧게 보면 이제 이게 주린이 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이 패턴이 이제 역 헤드앤숄더형이라고 하죠. 이게 이 왼쪽 어깨 부분 여기 왼쪽 어깨 부분을 돌파할 때 요 가격대죠. 지금 27,800원으로 나오는데 이 가격대를 오늘 27,750원까지 고가를 형성을 했었습니다. 이 부근을 터치를 하고 뚫지 못하고 내려간 모습인데 이걸 뚫었을 경우에 추가적인 슈팅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길게 보자면 여기 28,800원이 올해 고가 정도가 될 텐데요. 28,800원을 넘어서서 제가 설정하는 목표가는 한 3만원 선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손절가는 이제 61선 부근인 24,000원 부근 설정을 해드리면서 테스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형 시장이 왜 이래 구해줘 하고 외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나훈아의 테스형이 아닌 반도체 기업 테스형에게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3만 원까지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24,000원 잡고 수익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사연 남겨주시면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번호 샵 9100으로 사연 계속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면 구해줘라고 3글자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남겨주시고요. 자,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 주셔야 되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빨간 버튼 있습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래 글쓰기 버튼 클릭하셔서 사연들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보신 사연들처럼 자세하게 사연 계속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방송 시간 내에 직접 사연 채택 안 되더라도 방송이 끝난 뒤에도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말고 사연 남겨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빠르게 다음 사연도 만나봐야겠네요. 다음 분 구해드리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끝번호 76554 안성현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바이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즘 바이오 많이 빠져서 매수하고 싶은데요. 코로나 관련 종목 매수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안성현 시청자님과 함께 바이오 종목 찾아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 사연은 다시 한번 전정우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이오주가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저희가 올해 초만 해도 굉장히 수익을 잘 챙겼던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눌림목을 공략해서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좀 시청자님하고 의견이 좀 비슷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이오는 이제 상승할 때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만약에 그건 이제 단기적인 부분의 성향이라고 하시면은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중기로 만약에 바이오에 대한 그 전체 이제 산업이죠. 산업이 끝났냐 안 끝났냐 이렇게 본다고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바이오는 폭락이 나왔을 때 조금씩 이제 그 이삭죽기 형태로 해서 그 모아나가는 그 매매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오늘 한 가지 갖고 나온 종목은 제넥신이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코로나 관련된 부분, 지금 제넥신 같은 경우는 코로나 그 임상에 대한 일상을 올 연말까지 그 결과를 좀 발표를 하는 이런 이제 스케줄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그 2상, 3상을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화이자에 대한 부분, 화이자 그 발표 이후에 그 제약바이오 업종,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그 하락에 대한 폭이 상당히 컸죠. 그렇지만 이제 그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분이 일단락됐다, 하락에 대한 부분은 일단락됐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넥신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 그 올 연말까지 임상 1상에 대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살아있다. 그다음에 내년까지 2상, 3상에 대한 부분도 뭐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한 군데에서만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구조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죠. 각각의 글로벌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그 임상에 대한 부분이 다채롭게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채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이제 제넥신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 임상에 대한 결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저는 상당히 좀 매력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갖고 나왔고요. 차트를 잠깐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승 이후에 조정을 크게 보이게 되죠. 지금 파동상으로 보면은 거의 1, 2, 3, 4, 5파까지 거의 나온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어제 11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10만 1,000원을 찍었는데 이때 그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터졌죠. 저는 이제 이 그 거래량 자체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투매성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투매성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부분이 멀지 않았구나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님이 만약에 좀 그 바이오 업종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부분을 그 뭐 향후의 산업적인 부분이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관점에서 지켜보신다고 하면은 바이오 업종 중에서 제넥신이라는 종목 그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좀 그 긍정적으로 좀 하나씩 그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가격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은 분봉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 1,000원 구간이 최근의 저점이에요. 이 그 장대 음봉에 대한 부분이 있고 거래량이 크게 실렸기 때문에 여기를 이 10만 1,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그
모아나가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가 이하 충분히 매수 가능하시고요. 손절가는 딱히 이 종목 손절가를 이렇게 정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서도 10만 1,000원이 이탈되면은 살짝 비중을 줄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윗방향으로 만약에 봤을 때는 목표가는 그 12만 원 구간에서는 큰 갭이 발생된 구간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2만 원까지는 일단은 좀 12만 3천 원 구간까지는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절가는 10만 원 이탈되면은 비중 축소 내지는 손절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제넥신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구해줘 스탁 오래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이 종목 4, 5만 원 구간에서 10만 원대까지 굉장히 큰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다시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좀 공략해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하시면서 가격 전략까지 함께 챙겨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또 다음 분 구해드리러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함께 사연 찾아보시죠.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다시 한번 바이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김윤정 시청자님의 사연 열어볼까요? 자, 바이든 정부 시대에 수혜를 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전문가님, 경쟁력이 좀 확실한 회사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웃음과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김윤정 시청자님 사연 화면으로 정리해보시죠. 자, 대선 이전에도 계속해서 등장을 했지만 아직까지 유효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바이든과 관련한 종목 한번 찾아볼 텐데요. 이번엔 고대현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또 굉장히 많은 업종 내에서 공략을 잘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바이든 하면 여전히 친환경 관련주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 또한 그래가지고 가져온 종목이 이제 친환경 관련된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을 가져올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이 경동나비엔이라는 종목입니다.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국내 친환경 보일러 1위 기업이고요. 바이든 정부 저탄소 정책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앞서 시황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정부가 블루웨이브에 실패를 하면서 그 규모가 조금은 바뀔 수 있겠지만 여전히 저탄소 정책에 대한 긍정적 관점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이 되고, 다른 그린 뉴딜 관련주들에 비해서 경동나비엔이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스 가격 하락으로 LNG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가스보일러 시장이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중국 대도시 지역 유일한 투자 가능 거래 업체로 선정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경동나비엔입니다. 광고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요즘에 친환경을 소재로 해가지고 많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보일러 시장이나 온수기 시장이 이제 기존의 저탄식 시장에서 순간식 시장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탄식 같은 경우는 기존처럼 물을 끓여서 온수기나 보일러로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이 배기가스가 많이 노출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간식으로 전환이 많이 되는 추세인데, 순간식 같은 경우는 열 교환기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열을 발생시킨 후에 사용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배기가스를 노출하지 않고 다시 재활용, 열을 그대로 재활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좋고, 미국과 중국 시장 모두 지금 순간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 있는 상태이고, 이 순간식 친환경 콘덴싱 순간식 보일러 점유율 미국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더 개화가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으로 경동나비엔의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경동나비엔의 시가총액은 7천억 원 정도이고, 미중 시장 점유율이 올라올수록 이 시가총액이 조금 더 릴레이팅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내년 영업이익 800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이제 목표 주가랑 손절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경동나비엔 차트인데요. 별다른 큰 움직임 없이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제가 선으로 살짝 가렸는데 최고가가 최근 61,800원이 가장 최고가인데,
요 부분까지 오늘 종가가 55,300원으로 마이너스 2.98%로 많이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 지지 구간 이평선 수렴에 있는 현재 이 지지 구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올라선다면 저항받고 있는 구간 뚫고 전고점이 61,800원 선 뚫고 나서 제가 목표가는 62,0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현재 지지받고 있는 구간인 한 51,000원 선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빠는요, 콘덴싱 만들어요 하는 광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경동나비엔입니다. 자, 목표가 손절가까지 한번 잘 참고하셔서 수익 꼭 거두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빠르게 다음 사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시죠.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또 조선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용 시청자님의 사연 열어볼게요. 자, 조선주가 잘 가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관련주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씩씩하게 또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광용 시청자님의 사연 키워드 정리해 보시죠. 자, 오늘 굉장히 다양한 업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 내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정우 전문가님께 또 사이좋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이번엔 또 다시 한번 조선주 내에서 종목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눈여겨보고 계시던 종목 하나 있을까요? 조선주들이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상당히 좀 우리나라 시장에 글로벌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특히 지금 현재 LNG 운반선에 대한 부분이 조선주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이 잘 팔리기 위해서는 국제 천연가스 시세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천연가스 시세는 굉장히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즘에 조선주들의 탄력이 더 잘 붙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친환경에 대한 부분도 바이든 시대를 맞춰서 친환경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국제해사기구라고 있습니다. IMO 2020이라는 그런 정책이 있는데 황에 대한 부분을 줄여서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친환경 선박을 띄우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환경적인 내용들이 조선주하고 잘 부합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조선주 쪽에서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서도 아직까지 좀 생소한 종목 중에 하나가 동성화인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갖고 나온 종목 중에 하나는 종목은 동성화인텍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본행제 쪽에 이제 특화된 업체죠. 우선은 이제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 동안에 박스권 횡보를 했던 종목이에요. 9,8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고개를 살짝 내밀었습니다. 살짝 내밀었는데 11월 10일 날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11% 정도의 상승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옆으로 지금 3일 동안 횡보를 하고 있죠. 대신에 5일선에 대한 부분은 이탈을 하지 않은 형태입니다. 본행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까다롭고 기술력이 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매력은 상당히 높겠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조선주가 잘 나가면 결국은 동성화인텍 요 종목도 상당히 좀 부각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가 이하 충분히 매수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9,800원, 박스권 하단 부분이 9,800원 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윗방향이 오히려 저는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윗방향으로 봤을 때는 12,000원 부분을 1차 목표가로 정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스권 상단 돌파 이후에 단기적으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지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가 이하부터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동성 화인택으로 구해주셨고요. 지금은 박스권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이제 상승이 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목표가 12,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 잘 챙겨보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 분 더 만나보도록 하죠. 사연창 바로 열어봅니다. 자, 이번에 볼 분은요. 끝번호 6541 최송미 시청자님의 사연 열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게임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입니다. 혹시 게임주 중에 지금 매수해도 좋을 만한 종목 있나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네요. 화면으로 사연 먼저 정리해 보시죠. 자, 이번의 사연은 바로 고대환 전문가님께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게임주도 워낙 많아요. 그중에서도 또 어떤 게 지금 공략이 좀 가능할까요? 게임주에 관심이 많다고 하셔서 제가 게임주를 좀 알아봐서 가져나온 종목이 이 넷마블이라는 종목입니다. 넷마블은 이번에 얼마 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전에 신규 게임들의 성과 부재로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실적 발표를 열어보니까 컨센서스 대비해서 매출액을 부합하는 수준이었고 영업이익은 상회를 하면서 시장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11월부터 다시 신작 출시가 이어지면서 모멘텀 상승 구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번 4분기 최대 기대작인 세븐나이츠 2가 출시가 돼서 이게 일본 시장에서도 성공한 제품이어서 해외 시장 비중이 75% 정도 되는 넷마블의 흥행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빅히트 엔터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많이들 아실 텐데 넷마블이 카카오뱅크 지분 3.94%, NC소프트 지분 8.8%를 보유 중인 또 회사입니다.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와 16일 있을 NC소프트의 실적 발표 관련해가지고도 살펴보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은 근데 이제 참고는 하시되 투자회사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넷마블의 이번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부분은 4분기 신작의 흥행 관건인데요. 현재 넷마블의 퍼는 업종퍼 대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어서 밸류에이션이 다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신작이 충분히 흥행을 해주고 또 세븐나이츠 2가 이 넷마블이 심혈을 기울인 주력 상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정당화가 되고 그러므로 투심들이 개선이 되면서 제가 제시드릴 목표가 정도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차트 보면서 목표가랑 손절가만 설정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차트입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언택트와 빅히트 관련 이슈로 꾸준한 상승을 보이다가 그 재료 소멸을 하고 쭉 하락을 했습니다. 별로 이쁜 차트는 아닌데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11만 5천 원 선에서 턴어라운드해서 현재 12만 6천 원 선 자리 잡고 있는데요. 신작이 흥행이 된다면 15만 원 매물대 구간까지 돌파는 좀 흥행을 하더라도 돌파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만 목표가 14만 5천 원 설정해 드리고요. 이 정도까지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 부근인 10만 원 설정해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마블입니다. 목표가 14만 5천 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10만 원 선 잡아주셨습니다. 대학생이라고 하셨는데 꼭 용돈 잘 챙기셨으면 좋겠네요. 자,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구해드린 모든 종목들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드리겠고요. 오늘 구해드린 종목 지금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자, 목요일 밤도 이렇게 금방 지나갔네요. 저희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 MTN 혹은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다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